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8월 7일 프로토 승부식 63회차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248번부터 250번, 257번부터 259번, 54번부터 56번까지 자,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 캔자스 시티랑 보스턴 경기부터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은 어제 날짜 시리즈 1차전을 가졌는데 자, 전날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5일 경기에서는 7대4로 보스턴이 승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승리인 것 같은데 자, 이날 경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은 8월 6일이죠. 두 팀은 캔자 보스턴 두 팀은 8월 6일 시리즈 2차전을 가졌는데 2차전에서는 보스턴이 승리했다. 2차전에서는 보스턴이 7대4로 승리했다. 자, 일단 7대4로 승리를 했는데 이날 경기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보스턴의 타선이 오랜만에 13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좋은 타격감 보였고요. 그리고 홈런은 없었지만 안타만 총 13개 있었고요. 팀 타율도 3할 4푼 1리. 팀 타율도 무려 3, 4, 2라고 이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수 통계 보스턴은 일단 누가 선발이었냐? 윈콥스키가 선발이었는데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막아내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이후 브레지어, 슈라이버, 데이비스 그리고 사와무라까지 나오면서 3실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팀 타선이 폭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를 했다. 1차전 패배를 서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타선에서는 보가츠가 5타수 4안타 굉장히 그리고 버드구가 4타수 3안타 호스머 4타수 1안타 자, 디버스를 제외하면 모든 타선에서 출루를 기록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캔자스 시티의 경우는 이날 2차전에서 안타를 9개 때려냈고 잔루가 10개 그리고 팀 타율도 2할 5푼 7리로 상대에 비해서 약한 모습이었고 비록 홈런이 하나 있긴 했지만 점수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날 마운드에서는 그레인키가 선발로 나왔는데 4.2이닝 동안 4실점으로 부진한 투구했고 타선에서는 페레즈의 홈런이 나왔지만 결국 그레인키 이후에 올라온 가렛, 스토먼트, 피안푸스, 밀스 등 불펜에서 다시 한번 어려운 경기 운영을 하면서 4대7로 패배를 기록했다. 그래서 현재 시리즈는 1승 1패로 두 팀이 나란히 1승씩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캔자스 시티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다니엘 린치가 선발로 나섭니다. 자, 다니엘 린치 같은 경우 다니엘 린치가 선발로 나섭니다. 린치는 올 시즌 4승 7패 4.70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자, 린치는 직전 등판이 화이트삭스 원정 경기였는데 직전 화이트삭스 원정 등판에서 5.1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며 승리를 기록했다. 직전 등판이 굉장히 좋았죠. 볼넷도 없었고 피홈런도 없었고 깔끔한 투구했고 삼진도 7개 잡으면서 투수전에서 결국에는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피홈런이 없다. 최근 5경기 연속 피홈런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점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 피칭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최근 5경기 방어율, 5경기 방어율 2.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4.70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구속은 평범하지만 제구도 안정적이고 피홈런이 나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피홈런이 있는 경기에서는 그래도 피칭이 불안정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피홈런이 없었다. 그리고 방어율도 2.47이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투구 내용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지만 피홈런이 나오면 흔들리는 유형의 투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보스턴 같은 경우는 네이선 이볼디가 선발로 나옵니다. 보스턴 네이선 이볼디 같은 경우는 22시즌 5승 3패 그리고 4.11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캔자 상대 1승 1패 2.45 방어율 기록하고 있다. 자, 이볼디 같은 경우는 직전 휴스턴 원정 시리즈에 선발로 등판해서 6.1이닝 동안 2실점을 하고 승리 투수가 됐다. 이날 피안타는 4개밖에 없었고 탈삼진 6개 그리고 볼넷 2개 있었는데, 자, 지난 휴스턴 원정에서 6.1이닝 2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부상 복귀 이후 부진했지만 이날만큼은 휴스턴의 강력한 타선을 상대로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에 올랐었지만 결국 잔류했다. 그리고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좀 더 안정된 투구를 했고, 원정에서는 무려 5승 중에 4승이 원정에서의 승리고, 방어율도 2.25로 시즌보다 2점이나 낮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원정에서 시즌 5승 중 4승이 원정에서의 피칭, 그리고 원정에서 방어율 4.12를 기록하고 있다. 4.11이 아니지. 2.25. 자, 그 말은 즉슨 캔자스 시티 상대로도 일단은 호투를 기록했었고, 이번 경기 역시나 원정 경기인데 원정에서 굉장히 느낌 있는 투구를 했다. 시즌 방어율이 4.11인데 2.25밖에 되지 않는 방어율을 기록 중이다라는 것은 원정에서 그나마 좀 더 부담이 덜하다, 이런 투수기도 하고, 이미 캔자스 시티 상대로도 2번 등판해서 7이닝 무실점, 4이닝 4실점 이렇게 한 번씩 투구를 기록한 적이 있다. 자, 일단은 투수는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전날 근데 일단 중요한 점은 보스턴의 타선이 살아났다. 어느 정도 타격감이 살아났다. 그레인키를 상대로, 뭐 물론 그레인키가 예년에 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만한 투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의 타선이 폭발했다는 것은 이번 경기에서도 반등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스턴 사이드를 보고 갈게요. 왜냐면 선발에서 차이가 극명한 건 아니지만 캔자스 시티의 경우 린치가 4승 7패에 4.70인데 최근 뭐 5경기 피홈런이 없었다지만 일단 피홈런이 나오면 흔들리는 변수가 있는 투수기도 하고 5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린치 같은 경우 보스턴 상대로 등판했던 경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언제 맞을지 모르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보스턴의 경우, 자, 네이선 이볼디 같은 경우는 5승 3패에다가 원정에서 이미 캔자스 시티 원정에서도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적도 있고, 음, 원정에서 방어율도 시즌 방어율보다 2점이나 낮은 2.25를 기록 중이다. 그리고 시즌 5승 중에 4승이 원정에서의 피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원정에서 잘 던지는 투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발 차이에서 이발디가 조금 더 밑쪽에 있다 생각하고 보스턴 승리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결론.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도 조금은 보스턴이 유리한 경기를 가질 전망이다. 왜냐? 일단 이볼디는 직전 경기 휴스턴을 상대로 6.1이닝 2실점 호투했고 반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홈에 비해 원정에서 더 좋은 투구를 하고 실제 기록도 원정에서 훨씬 좋은 투수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원정이다. 반면 캔자스 시티는 린치가 최근 피홈런이 줄어들어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기복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피홈런을 허용하면 연이은 장타에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 즉 이닝 소화력과 불펜 싸움도
보스턴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타격감이 살아난 보스턴이 승리할 전망이다.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찍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중요 포인트 원정에서만큼은 1승 카드 이볼디 이번 경기 플러스 전날 터진 타격감 이 정도면 보스턴 승리 갈만하다 생각되죠. 이번 경기 보스턴 승리 그리고 보스턴 핸디슨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요, 미러키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미러키와 신시내티 경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 전날 경기가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날 두 팀의 시리즈가 어땠는지부터 볼게요. 자, 미러키와 신시내티 일단은 8월 6일자 경기를 치렀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전을 치렀는데 1차전에서 미러키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4연패를 끊어내고 자, 5대1로 신시내티를 꺾었습니다. 이날 경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지우고 두 팀은 6일 1차전에서 미러키가 5대1 완승을 거두고 4연패를 끊어냈다. 자, 이날 경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먼저 미러키는 안타 두 팀 다 동일하게 미러키는 안타 7개 그리고 2루타도 하나 있었고 홈런 2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잔루가 9개였어요. 그리고 신시내티는 마찬가지 안타 7개인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팀 다 안타를 7개를 뽑았는데 미러키 같은 경우는 5점을 뽑아냈고 신시내티는 단 1점에 그쳤다.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라 보여지네요. 그 말은 즉슨 미러키가 타선의 집중력이 훨씬 좋았다. 7개의 안타를 때려내고 5득점. 물론 홈런 2개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타선의 힘은 미러키가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날 선수 통계에서 보면은 알다시피 미러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라우어가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1실점 완벽 투구를 하고 내려갔고 이후에 윌리엄스랑 고트가 마운드를 이어받아서 안전하게 틀어 막으면서 승리를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타선에서는 잠깐만 보기 타 들어가네. 자, 타선에서는 일단은 1회 텔레즈의 투런 홈런이 있었고요. 2회에는 테일러의 3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안전하게 홈런 2방으로 승리를 거뒀다. 자, 그리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더거가 4이닝 2피 홈런 5실점하고 내려갔고 이후에는 이후에 마운드를 물려받았지만 팀 타선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역전하지 못하고 2연패에 빠진 신시내티입니다. 자, 이날 주목할 수 있는 점이라면은 일단 전날 경기에서 가져갈 정보라면 안타의 개수는 7개 7개 동일했지만 홈런포가 터진 쪽은 미러키였다. 하지만 미러키의 타선도 그렇게 홈런이 터지지 않았으면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날 경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두 팀의 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러키는 에런의 시비가 선발로 나옵니다. 에런의 시비는 이번 시즌 2승 9패를 기록 중이고 시즌 방어율 4.13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신시 상대 2.1이닝 무실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LCB 같은 경우는 직전 보스턴 원정 시리즈에 선발로 등판해서 직전 보스턴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4.2이닝 5실점 투구하고 패배를 기록했다. 자, 이날 5실점 경기를 했는데 피안타 5개 그리고 볼넷이 3개 그리고 5실점이 있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책 때문에 대량 실점을 했고 그리고 볼넷도 3개나 있었으며 아쉬운 투구를 했다. 그리고 LCB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피칭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커맨드도 흔들리고 부진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도 홈에서는 2.84의 평자를 기록하며 원정에서는 원정보다 확실히 실점 추이가 낮은 모습이고요. 신시내티 상대로는 중간 게트로 나와서 홈에서 2.1이닝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네, 삼진 3개도 있었네요. 자, 기본적으로 커맨드가 흔들리다 보니 최근 들어 부진한 투구들이 자주 나옴.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방어율 2.84로 원정보다 확실히 좋은 투구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시내티 상대로 중간 게이트로 2.1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던 기억이 있음. 자, 그리고 신시내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닉 로돌로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로돌로 같은 경우는 22시즌 3승 3패 그리고 4.23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로돌로 같은 경우 직전 볼티모어 시리즈에서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탈삼진 7개 그리고 1실점 투구를 했는데, 자, 이날 비록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피홈런 없이 6이닝을 안정된 투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발로서 역할은 다 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마찬가지 이 친구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어느 정도 고전했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선발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루키다. 루키다. 즉 신인이기 때문에 언제 긁히고 터질지 모르는 위험 변수가 존재하는 투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위도 나쁘지 않은 투수인데 그래도 일단 마찬가지 부상 복귀 이후 고전했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기록 중이고 하지만 아직 루키이다 보니 경기 운영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언제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 경기는 일단 미러키의 투수 같은 경우는 신인이지만 3승 올렸고 그래도 4.23 그리고 최근 두 경기 연속 콜스 기록하고 전날 등판 볼티모어 전 등판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6이닝 1실점으로 선발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러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등판에서 4.2이닝 5실점 투구했고요. 기본적으로 커맨드도 흔들리고 부진한 투구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렇지만 홈에서만큼은 방어율이 2.84로 시즌 기록보다 2점이 낮고 원정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투구를 기록하고 있고, 신시 상대로도 중간 게트로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던 기억이 있는 투수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지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둘 다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들어 무실점 투구를 하고 뭐 이렇게 잘했지만 결국 불안 요소는 갖고 있고 신시 상대로도 좋은 기억이 있다지만 이건 중간 게스트로서의 기억이기 때문에 선발로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홈에서만큼은 2.84로 원정보다는 실점이 낮다. 그리고 신시내티는 최근 기록도 좋고 최근 볼티모어전 선발에서 6이닝 1실점 투구하고 승리는 못했지만 두 경기 연속 컬스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신인이다 보니까 두 투수 모두 다 얼마든지 빅이닝이 나오면은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기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신시내티를 노려볼 만하다 생각드는 게, 일단 로돌로가 아무리 루키라지만 이미 볼티모어를 상대로도 긴 이닝을 소화했고 충분히 선발로서의 괜찮은 투구를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자, 이번 경기는 신시내티를 예상해 봅니다. 왜냐? 비록 선발이 루키지만 이미 메이저 무대에서 충분히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6이닝 1실점의 피칭을 하면서 최근 두 경기 연속 콜스를 기록 중. 최근 흐름이 좋죠. 자, 그리고 위러키 타선이 좌투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피홈런 또는 피안타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LCB가 초반에는 기복이 있었지만 홈에서만큼은 잘한다라고 했지만 신시내티의 타선이 마찬가지로 미러키처럼 지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이 가운데로 몰려도 얼마든지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지만
결국 이 경기는 불펜 싸움으로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최근 헤이더를 샌디에이고로 팔면서 불펜이 약화됐죠. 새로운 마무리가 데빈 윌리엄스가 최근 이미 3경기 연속으로 등판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아마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러키는 최근 헤이더를 샌디로 팔았고 새로운 마무리 투수 윌리엄스가 있지만 이미 지난 3경기 연속으로 등판해서 체력적으로 이번 경기에는 등판을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꽤 클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씨의 불펜 역시도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씨한테도 충분한 기회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신시내티의 승리를 조금 더 점쳐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충분히 미러키가 지난 경기에서 홈런포가 똑같이 이어지면 유리한 경기 이어나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러키의 타자들이 좌투 상대로는 호전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투런, 쓰리런이 막 쉽게 나올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 싸움에서는 선발보다 불펜의 음, 헤이더 빠진 미러키 윌리엄스도 3경기 연투로 등판 가능성 낮음. 불펜 싸움으로 내일 경기 이렇게 보고,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신시내티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자, 3번째 경기 분석 가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3회차 744.3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있는 링크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 뉴욕 양키스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한번 끝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8월 6일, 지난 8월 6일이죠. 8월 6일 경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두 팀은 1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먼저 1승을 따냈는데 이날 경기 자, 뉴욕 세인트루이스 vs 뉴욕 양키스 6일 1차전에서 세인트가 4대3 승리를 거뒀는데, 자, 이날 경기 통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날 경기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두 팀 다 홈런은 없었다. 그리고 세인트는 안타를 5개를 때려내고 4점을 뽑아냈고, 양키는 안타를 무려 10개나 2배 더 많이 쳤지만 3득점에 그쳤다. 결국에는 패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1차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팀 다 타율이 세인트루이스의 팀 타율은 1할 7푼 1이었고 양키스의 타율 같은 경우는 2할 9푼 4리로 양키스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보다 2배 더 많은 안타를 쳤지만 3점밖에 뽑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세인트루이스에게 시리즈 첫 경기를 내줬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전날 경기 기본적으로 허드슨이 4이닝 30점 했지만 세인트루이스의 허드슨이 4이닝 30점을 했지만 이후 팔렌테가 4이닝 이후 무실점 투구했고, 타선에서는 3대1로 지고 있는 경기에서 6회 오닐의 적시타로 한 점 따라붙고 8회에는 대용의 역전 2타점 2루타가 터지면서 4대3 승리 거두면서 세인트루이스는 5연승에 성공했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는 코르테즈가 5.1이닝 2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했지만 마무리 홈즈가 결국에는 2실점하며 아쉬운 역전패로 3연패를 기록 중인 양키스입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 선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기 세인트루이스는
조던 몽고메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이미 친정팀이죠. 조던 몽고메리, 전 양키스 투수죠.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3승 3패 그리고 3.69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자, 몽고메리는 직전 경기 캔자스 시티 등 경기에서 선발로 직전 캔자스 시티 홈 경기 선발로 등판, 그리고 4이닝 4실점 부진한 투구를 기록했다. 자, 주자를 많이 내보내진 않았지만 10중타를 맞으면서 결국 4실점을 기록했고, 자, 이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다가 최근 2경기 연속 4자책 투구를 하면서 아쉬운 투구를 했는데, 총 21번의 선발 등판 중 17번을 3실점 이하로 막아내면서 어느 정도 선발로서는 충분히 1인분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적 이후 첫 등판이 양키스네요. 자, 최근 21번의 등판 중 17번이 3실점 이하 경기로 나름대로 선발로서는 1인분은 해주고 있음. 하지만 공교롭게 이번 경기 이적 이후 첫 등판인 상대가 진정팀인 양키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양키스 같은 경우는 도밍고 헤르만이 선발로 나옵니다.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는 도밍고 헤르만. 헤르만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승 1패에 6.39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자, 직전 시애틀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5이닝 1피 홈런 2실점 투구를 하며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피홈런도 나왔고 5이닝 동안 그래도 볼넷도 3개 있었고 불안한 투구를 했지만 그래도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첫 승을 따냈고요. 부상 복귀 이후 첫 경기에서 부진했지만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3경기 연속 피홈런을 기록 중이다. 즉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선발 싸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게 참 웃긴 게 세인트루이스는 양키스에서 이적한 몽고메리가 첫 등판을 하는데 하필 첫 등판 상대가 양키스예요. 그리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도밍고 헤르만이 지난 경기 첫 승을 올렸고요. 이번 경기에 등판하는데 3경기 연속 피홈런이 존재하는 양키스의 헤르만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데, 헤르만 같은 경우는 부상 복귀를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하지만 3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불안 요소가 존재하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몽고메리는 이적하고 친정팀인 양키스를 상대하는데, 그래도 시즌 내내 긴 이닝을 소화해줬고 실점도 3실점 이하로 잘 막아주고 있었지만 최근 페이스는 헤르만에 비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2경기 연속 4실점하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몽고메리는 양키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양키스의 장타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선발 싸움에서는 큰 메리트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두 선발의 최근 투구 내용을 보면 양키스 쪽이 좀 더 흐름이 좋은 상황인 건 사실이다. 헤르만은 최근 점점 나아지는 피칭을 하고 있다. 피홈런만 빼고. 하지만 몽고메리는 최근 계속해서 4실점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경기 상대는 양팀. 자, 양키스 전날 비록 양키스가 4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안타는 충분히 상대보다 2배 많이 때려냈기 때문에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양키스가 아직도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3연패를 끊어낼 전망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자, 양키스 같은 경우 3연패,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5연승인데 연승과 연패팀이 만났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 두 팀 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큰 경기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5연승 달성한 앵무, 3연패 빠진 양키스. 이번 경기 이렇게 치고 몽고메리는 이적 이후 친정팀 상대로 첫 등판. 이것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보여지며 이번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키스의 타선이 전날 경기에서도 앵무보다는 그래도 많은 안타를 때려냈기 때문에 그리고 3연패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추천 픽으로는 양키스 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세 경기 분석 모두 마쳤고 자, 나머지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